김종욱입니다. 자, 지난주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 CAD에서 많이 쓰는 명령어들 다 끝내고 치수기 명령어를 부분적으로 하다 마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실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는데 필요한 명령어와 그 사용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뤄볼 예제는 후크라는 거 하고요. 스패너라는 이 두 가지 도면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총 한 4가지 정도를 할 건데 두 가지 정도는 기존에 제가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 놨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가는 식으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후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또 물건 들어 올리고 할 때 사용되는데 참, 요 도면에서 조금 우리가 손을 봐야 될 게, 지금 치수 문자가 있고, 이걸 치수선이라고 그러죠. 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연장을 시켜보니까, 요 자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크의 반지름 35는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원을 그려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여기에 M20이라는 게 있죠. M2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입니다. 나사인데 M20 돼 있으면 이 나사의 바깥지름 있죠. 여기입니다. 요거의 나사의 바깥지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사의 산이라 그래요. 나사는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산이고 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사산이, 즉 고층 지름이 20mm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이 있죠. 자, 조금 앞전에 제가 산과 골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산과 이 골의 높이는, 자, 우리가 요 호층 지름을 D라고 했을 때요. 호층 지름 D를 했을 때 산과 골의 높이를 나타낼 때는 8분의 1D에서 10분의 1D로 해서 도면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현재 D가 20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간격은 2mm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FR이라고 하는 건데요. FR은 리머라는 겁니다. 리머. 그래서 4mm 리머로 구멍을 좀 더 정교하게 가공을 해줘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구멍을 뚫을 때는 3mm보다 작은 구멍을 먼저 뚫고요. 그 다음에 4mm 리머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못따기를 하는데 못따기의 가로 세로가 2mm다 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좀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중심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중앙을 통과하는 것 하나, 여기에 길게 들어가는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했으니까 중심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먼저 도면층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 봐야겠죠. 도면층. 그래서 이거 도면층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죠. 자, 먼저 레이어. 자, 그러면은 이제 레이어 도면층이 하나 떴고요. 자, 여기서 명칭은 전부 다 한글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가는 실선, 그 다음 가상선, 그 다음에 외형선, 가나다 순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치수가 필요하고, 그렇죠? 가나다 순이 안 됐네요. 자, 문자라는 도면이 있어야 되고, 도면층이. 그 다음에 중심선이 빠졌네요. 중심선. 선택기를 했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정도 하면 될 거고, 모자라면 더 만들게요. 자, 여기서 가는 실선하고요.
치수는 같은 색상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4번 색상은 하늘색입니다. 여기 하늘색. 자, 그 다음에 가상선은 색상을 6번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선과 문자 있죠?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색상은 노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은 여기에 빨간색 1번, 그리고 외형선은 3번 색상을 쓰겠습니다. 초록색. 정해진 건 아닌데요. 대부분 그 업체들이 이런 색상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도면층에는 선 종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가상선, 자, 컨티뉴스라고 하는 선, 즉 솔리드 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그릴 때마다 계속해서 선이 그려졌던 거예요. 자, 여기서 로드. 자, 선 종류는 여기에 센터.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센터와 히든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팬텀. 팬텀이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정하고 확인하면 이게 도면층에 사용할 선들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가상선은 팬텀을 지정해서 확인. 그 다음에 숨은선 있죠? 숨은선은 히든. 그 다음에 중심선은 센터.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요 외형선이라는 도면층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외형선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외형선 앞에 체크가 들어갔죠. 그럼 지금부터 그리는 모든 도면은 외형선에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닫고요. 자,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게 이제 그리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드선은 F7번을 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반듯하게 우리가 그릴 거기 때문에 이게 찍혀 있죠. F8번입니다. F8번을 켜주고, 자, 그런 다음 선, 먼저 중심선으로 사용할 선을 하나를 대충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길게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심선이 조금 키웠는데요. 중심선이 10mm가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간격 띄우기 옵셋 거리는 10mm. 그러면 요 선을 요 방향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중심선 두 개의 길이가 같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혼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끊기, 즉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있죠. 끊기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고 그냥 브레이크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 자를 좀 찍고 멀리 가서 클릭. 자, 스페이스에 좀 명령 재실행된다고 그랬죠? 자를 좀 찍고 멀리 가서 클릭. 자, 이렇게 중심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큰 것부터 여기서 안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름 44. 그러면 서클 명령을 주고요. 자, 이게 교차점. 그리고 지름이 되겠죠. 지름 D. 지름은 44. 그러면 44원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심이 아까 35짜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요 47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또 잠깐 보겠습니다. 자, 47의 중심은 요 화살촉이 붙어 있는 선을 쭉 이어주면 돼요. 그럼 47의 중심이 여기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잘못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클. 이번에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반지름이 47이니까 47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외곽하고 제일 안에 게 그려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보면은 20이라는 거 있죠. 후크에. 자, 이번은 우리가 원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103 떨어져 있고 20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옵셋 20. 요 직선을 위로 20. 그 다음 다시 선. 여기 교차점에서 위로 선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offset 103 엔터키해서 103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직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요 사이에 접하는 여기 직선과 이 직선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5가 되는 원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원 여기에서 우리는 TTR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반지름 2.5 원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있죠. 여기 곡선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곡선은 이 금방 그렸던 원과 그 지금 그려져 있는 여기 원이 있죠. 이 원과 이 선에, 이 원에 접하는 목각기, 즉 필릿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서클에 TTR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하는 김에 그냥 서클로 다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서클 TTR. 그러면 여기 있죠. 탄젠트, 여기 탄젠트, 반지름 15. 그럼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지우고 이번에는 목각기라는 걸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각기. 그리고 반지름 2.5. 그리고 원과 원을 찍어주면 똑같은 원이 안 들어갔네요. 미안합니다. 15네, 그쵸? 반지름 15. 자, 이 원과 이 원을 찍어주면 아까 지웠던 거 똑같죠? 자, 지웠던 거는 웁스 해보면 복원이 돼요. 어떻게 크기가 두 개가 정확하게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클에 TTR을 쓰면 되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서클밖에 없습니다. 또 TTR, 자, 여기 탄젠트, 자, 좀 확대를 해서 최대한 있죠. 여기 제일 위에 90도보다 조금 90도 가까이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반지름은 22.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후크의 앞부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트림을 해서 일부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트림에서 그냥 우리가 겹치는 선들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잘라줘야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잘라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기만 잘라 놓겠습니다. 여기만. 엔터키 하고, 그 다음, 여기 직선, 여기 직선, 여기 직선은 앞쪽에 후크의 앞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돼요. 자, 여기에 원의 일부가 남아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자르기, 트림을 해서 이걸 잘라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요 곡선이 하나 있죠. 요 곡선은 이렇게 직선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 60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 여기 지름이 24가 돼 있죠. 그러면 다시 스페이스 12. 자, 여기로 12, 여기로 12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여기 직선 있죠. 금방 우리가 옵셋한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지나가면서 반지름이 39인 거. 그러면 항상 있잖아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항상 필릿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목각기 필릿. 자, 그리고 반지름 39 엔터. 자, 여기 있죠. 요 원하고 요 직선을 찍는 거죠. 그럼 하나 만들어졌죠. 다시 스페이스 반지름 12. 그러면 이 원과 얘를 찍어주면 아까 일부 잘라놨었기 때문에 바로 없어졌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트림 필요 없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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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선에서 손을 대면 안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은 여기서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써서 잘라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우리가 브레이크 여기죠. 먼저
원이기 때문에 반시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먼저 자를 자리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 위에 살짝 올려보면 이만큼 잘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잘렸으니까 호가 된 거죠. 호가 됐을 때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을 찍어주면 이 사이가 또 잘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잘라진 요거는 우리가 도면층에 요거는 가상선을 합니다. 자, 색상을 바꿨는데도 표가 안 나는 거는요. LT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라인 타입 스케일. 자, 이 값을 0.3 정도를 주면 이제 표현이 됐죠. 근데 아직 이 중심선 안 바꿨던 이유가 계속 옵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이번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자를 자리 찍고 멀리 가서 이것도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외곽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여기 앞쪽 안에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간격이 3, 여기는 4가 돼 있잖아요. 옵셋, 거리는 3, 엔터. 자, 바깥에 있는 홀을 안쪽으로 다시 스페이스, 스페이스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갔죠. 이번에는 거리를 4. 자, 요 곡선이 안쪽으로 4만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35짜리 있죠? 그러면 서클. 우리는 중심 여기라고 그랬죠? 반지름 35.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곡선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 R9라는 거와 R6이라는 거나 전부 다, 두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얼마인가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목깎이 먼저 반지름 R 6mm 이 앞쪽 얘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찍어주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mm가 있네. 그렇죠? 다시 스페이스 반지름 이번에는 9mm 엔터키. 자, 여기 원과 여기 홀을 지정해주면 또 9mm가 완성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르기, 트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계를 지정해서 잘라도 되고, 아니면 여기 하나 자르고 있죠. 필요 없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를게요.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잘라줘야 되네. 그렇죠? 그런 다음, 자, 엔터키가 빠져나온 다음에 필요 없는 선,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이렇게 지워버려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위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일 때는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여기까지 완성됐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중심에서 85가 떨어졌죠. 그러면 옵셋 85. 자, 직선을 위로. 그 다음에 지름이 22가 있네요. 그럼 반지름 11이 되겠죠. 엔터키. 자, 여기로 한번, 여기로 한번. 자, 잘라내면 되죠. 자, 자를 때 그냥 자르면 우리가 이게 중간중간에 따로따로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중앙에 있는 여기 두 개 있죠. 죄송합니다. 요 두 개의 직선을 남길 건데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여기에서 요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두 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잘라줄 수 있지만 얘네들은 안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와 여기를 또 기준으로 같이 잡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잘라집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절단 모서리 T, 경계를 잡는 거예요. 기준. 그럼 여기를 기준했기 때문에 상하가 절단이 되고요.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상하가 절단이 가능하고요. 요 직선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절단이 가능하고요. 요 직선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절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준 선택이 끝났으면 스페이스바나 엔터키.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또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스페이스. 그러면 여기 됐고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총 110이 돼 있네요. 그러면 다시 옵셋 110. 요 수평선을 위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 2mm가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다시 스페이스에다가 2mm. 여기 위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쪽에 여기를 처리해 볼게요. 자, 다시 엔터키. 중심에서 10mm가 올라가 있죠? 10mm라는 게 여기선입니다. 여기서 위로 10mm. 여기 중심선에 해당할 거예요. 그 다음 20이니까 반지름은 10mm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직선을 이쪽으로 10mm, 여기 직선을 이쪽으로 10mm.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고 나면 이게 못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따기는 여기에서 챔퍼, 못따기. 자, 여기서 거리 D, C가 2가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거리 2, 엔터, 두 번째 거리 2, 엔터. 우리는 두 군데 이상 할 때니까요. 여기 때는 다중을 줘요. 그래서 먼저 챔프할 거 선, 또 여기와 여기가 되고 여기와 여기가 되고 여기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본 형태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옵셋 2mm. 자, 요 직선이 밑으로 2mm, 요 직선이 이쪽으로 2mm, 요 직선이 이쪽으로 2mm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이 짧죠. 짧은 거는요, 우리가 연장, 익스텐드라고 그랬죠. 여기서 연장. 그러면 짧은 선들 여기를 찍어주고, 요거 찍어주고,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는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또 선을 우리가 연장을 시키면 이것도 중간에 브레이크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게요. 자, 그러고 나서 라인, 여기 빈자리 있죠? 이렇게 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선의 종류가 여기 그림을 제가 좀 확대해 보면 여기는 선이 가는 실선, 여기는 굵죠. 그래서 선이 갈라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점을 찍고요. 우리는 곧장 여기 가서 부착이 돼야 돼요. 그럴 때는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직교라는 거 있죠. 직교에서 여기를 찍어주면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 시작점 여기 찍고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직교 여기를 클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선이 이렇게 따로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 있는 4F8이라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잡고요. 지름 4. 자, 이렇게 해주면 더블 클릭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후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자, 브레이크. 명령을 주고 먼저 여기 중심선이 너무 길죠? 자를 자리를 지정하고 멀리 가서 클릭. 여기도 좀 남았네. 그렇죠? 자를 자리 위로 가서 클릭. 이때 중심선은 나오는 거리가 외형선에서 2 내지 3mm만 더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중심선으로 좀 바꿀까요? 여기와 여기. 그리고 도면층에 가서 여기는 중심선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후크가 끝난 거고. 자, 그 다음 이거는 나사의 골이죠? 나사의 골은 선의 종류가 가는 실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는 실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완전하게 다 끝났습니다. 조금 남은 게 있네요. 그렇죠? 중심선들. 그러면 요거 제거해주고, 여기도 제거, 이렇게 제거. 이게 완전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이제 다 했으니까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층을 이번에는 치수로 바꿉니다. 치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넣어볼까요? 중심선에 대한 치수부터 먼저 넣어볼까요? 자, 치수 기입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아이콘을 그때 불러봤을 건데요. 자, CUI, 커스터머 유저 인터페이스. 자, 엔터키.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자극 공간이 현재 값 된 거 있죠? 자, 얘를 지정하고 오른쪽에서 자극 공간 사용자 화를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 도구막대에 뭐 테스트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예전에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봐야겠네요. 자, 도구막대. 여기 테스트가 있네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뺐습니다. 빼버렸고, 자, 우리는 여기서 치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치수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종료.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치수 기입 관련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콘이 조금 작으니까 아이콘을 좀 크기를 바꿀게요. 자, 명령행 있죠. 여기 명령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옵션. 여기 보면은 도구막대 큰 버튼 사용이라는 거 있죠. 얘를 눌러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구막대가 커졌고요. 자, 그리고 명령행을 제가 독점을 시켰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선형, 리니어입니다. dim 리니어. 그러면 첫 점은 여기 찍고요. 두 번째 점은 이런데 교차점을 찍지 말고요. 자,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근처점, 니얼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에다 찍고 움직여 보면 치수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수평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근데 치수 문자는 우리가 노란색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제일 끝에 보면 dim 스타일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했고요. 자, ISO-25를 수정. 그리고 문자 탭에 가서 자, 여기서 문자 색상은 노란색. 자, 그리고 글자 높이는 케이스 규정은 3.15입니다. 근데 그냥 2.5로 쓰겠습니다. 확인, 닫기 해주면 색상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서 지름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찍든 둘 중에 하나를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 44는 나왔는데 이쪽 나머지 우리가 이걸 치수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머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오게 해줘야 되고요. 이걸 나오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이런 치수 기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은 모르겠지만 요 선은 또 여기까지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반지름 여기죠. dim radius. 자, 여기 홀을 찍어 볼게요. 그럼 바깥으로 나오면 R12.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는 여기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R9 스페이스, 여기는 R이 35. 그 다음에 여기가 R이 47이죠. 근데 요 선은 중심선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성이라는 게 있었죠. 프로퍼티스 컨트롤의 숫자 1번이 제일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얘를 지정하고요. 여기 맞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맞춤에서 문자 내부 이 부분이 켜져야 되는데 저게 지금 안 되네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좀 늘려 볼게요. 자, 여기서 예를 쓰면 되네. 문자 이동 지시선. 자, 근데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들어가면 못 씁니다. 자, 그러면 특성에 다시 갔어요. 맞춤에서 치수 유지 전혀 안 먹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dim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자, 수정. 맞춤이라는 탭에 가서 지금은 문자 또는 화살촉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문자와 화살표 모두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자, 변경을 해주면 얘는 잘 들어갔는데 요거 중심들이 그쵸? 요거 중심들이 요거는 괜찮은데 얘가 또 문제가 되네 그쵸? 아니죠. 미안합니다. 요 중심은 여기 가는 게 맞죠. 그쵸?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하는 김에 자, 다시 반지름 여기 R 2.5 여기서 우리는 마침표가 되어야 되는데 쉼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시 그러면 스타일 여기 수정 1차 단위에 가서 쉼표가 아니고 여기서 마침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 확인 닫게 해주면 이제 마침표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반지름 자 여기는 R15 또 스페이스 이번에는 여기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바꿔볼까? 이게 바뀌려는가? 쟤는 중심선까지 안 넣어볼게요. 그러면 맞춤에 가서 예, 맞춤에 자 보면은 문자와 화살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대로 맞춤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저 치수 문자는 나갔고요. 이 문자를 자꾸 안으로 넣어볼게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면 이게 사라지는데 이게 잘 안 움직이죠. 자 이거는 F8번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F8번 키를 끄고 나면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잘 움직여주죠. 그러면 R21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는 반지름이 6이고요. 치수 문자를 끄집어낼 때는 아까 우리가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보면은 치수를 수정하는 게 있어요. 치수 편집. 그래서 여기서 문자 편집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얘를 찍어주면 바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반지름 39.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지정하고 아까 특성창 있죠? 이 특성창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 특성창이 화면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숫자 1번을 넣으면 특성창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세로바 있죠? 세로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왼쪽에 앵커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성 여기에서 맞춤을 여기에서는 다시 제대로 맞춤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다시 튀어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트에서 39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이게 3mm, 4mm 남아있죠. 저게 좀 어렵습니다. 자, 저거는 이제 이 부분은 이미 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정렬이라는 걸 써요. 디멀 라인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미 점이 잘 안 잡히죠. 요거는 호에 2분의 1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근처점, 니얼리스트 원하는 이미 한 점을 잡고요. 그럼 우리는 이 점에서 수지로 가야 되니까 다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직교해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주면 직교 점이 나오죠.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클릭을 해요.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금방 찍었던 자리에 쓸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골뱅이 Shift와 숫자 2번 주겠죠. 골뱅이하고 엔터 해주면 그 자리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3이 들어갔죠. 자, 이번에 4는 이쪽에다 달아볼게요. 다시 스페이스 그 다음 다시 근처점 니얼리스트 한 점 Shift 오른쪽 버튼 직교 여기 찍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골뱅이 주고 이렇게 해주면 4가 여기 있는데 왜 이쪽 가느냐. 이거는 어디를 달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가 이제 여기가 남았네. 그렇죠? 요 점에서 자, 여기에 4분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4분점 쿼드런트 자, 여기 올려주면 표식이 나오죠. 그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103이라는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는 요점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다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4분점. 여기서 4분점이 여기네, 그쵸? 클릭. 옆으로 가서 20 나왔을 때 클릭. 자,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 여기 점이죠? 여기에서 여기 끝점까지. 자, 요거 60. 또 스페이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 끝점이네, 그쵸? 여기 끝점까지 85.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는 요 점에서 요 점이 있네, 그쵸? 요까진 거리를 2mm. 또 스페이스. 여기에서 여기 끝점까지 거리는 10mm. 그러면 요 끝에 찍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갔고요. 이제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 끝점이 되겠죠. 이렇게 가주면 110 정상적으로 잘 나왔고요. 이제 남은 거는 윗부분 여기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특수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형. 자, 첫 점, 두 번째 점 찍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 줄 문자를 해도 되고 문자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문자부터 해볼게요. 문자는 키보드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C가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24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 꺽쇠 열고 꺽쇠 닫고 하고 엔터키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하고요. 자, 이번에 여기 중간점을 할게요. 이게 중간점, 여기 중간점. 자, 이번에는 여러 줄 문자로 써볼게요. 창이 하나 뜰 거거든요. 그러면 창이 지금 창이 저한테는 창이 안 보이네요. 자, 여러 줄 문자 다시 스페이스. 이제 여기 뜬 거죠. 그럼 앞쪽에 우리가 %%C를 해도 되고요. %%C 아니면은 위에 있는 옵션들을 쓰면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작아서 이게 삽입을 보면 이게 기호라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지름이라고 있죠. 얘를 찍어주면 파이가 붙었죠. 자, 여기서 닫기.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 이제 남은 거는요. 요 네 가지가 세 가지죠. 그렇죠? 자, 요거는 아이콘이 없습니다. QReader, QLEADER. 아니면 약어는 LE를 쓰면 됩니다. 자, 엔터키. 먼저 설정. 우리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부착에 가서 맨 아래 행에 밑줄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확인. 자, 그러면 이 선상에 이미 한 점을 찍어줘야 돼요. 중간을 찍어도 되지만 이미 점을 찍을 때는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근처점, 니얼리스트. 자, 아직 F8번 키를 안 껐으면 마우스는 무조건 수평 수직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직교를 끄고요. 비스듬하게 여기에서 한 점을 찍습니다. 찍고 그 다음에 엔터키 하면 문자 폭 물어보죠. 또 엔터키 하면 돼줘야 돼요. 여기서 글자를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엔터키 한 다음에 창을 띄워도 되는데 여기서 쓰는 게 빨라요. 그래서 4 대문자 FR 미안합니다. M20이죠. 나사니까. 그리고 엔터키는 한 번, 두 번을 해줘야만이 M20이 나옵니다. 자, 다시 스페이스, Shift 오른쪽 버튼, 또 근처점, 이번에는 이 원에다 한 점 찍고요. 자, 이 각도는 원래 규정은 60도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촉이 붙어 있는 요선이 연장이 됐을 때 반드시 원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 한 점을 찍고 다음 점은 엔터키, 문자폭 엔터키. 자, 4FR
엔터키 한 번, 두 번. 그럼 4FR 됐죠?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는 이게 중간점. 자, 비스듬하게 한 점을 찍고요. 다음 점 엔터, 문자 폭 엔터. 다음에 대문자 C에 2. 그래서 못하기를 2를 해라 의미가 돼요. 엔터키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후크가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면을, 이런 도면 작성할 때 내가 무작정 도면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도면을 내가 어떻게 그려 나갈 건가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후크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번에는 이게 스패너라는 거 있죠. 이 스패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